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 투자 유치 추진에 앞서 광주에 공장 설립을 약속했던 중국 조일홍 자동차의 투자가 2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장이구 광주시 교육감이 공개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흑상공항 건설의 운명을 결정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오늘 열립니다. 부처 간 이견과 찬반 갈등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광주에서 집안 치마로 땅이 뚫리는 싱크홀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벌써 37건이나 발생했습니다. 현대자동차보다 먼저 광주에 투자를 약속했던 자동차 업체가 있습니다. 2년 전 광주시와 MOU를 맺었던 중국 조일홍 자동차 이야기입니다.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이미 광주에 자동차를 생산해야 하지만 투자는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최근 광주시는 상해 사무소에 중국 조일홍 본사의 의중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2년이 넘도록 투자 소식이 없는 조일홍의 태도가 답답해서입니다. 광주시와 중국의 조일홍 자동차의 MOU 체결은 2년 4개월 전. 조일홍이 광주에 2,500억 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연간 10만 대 전기차 완성차 공장을 만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也就是说每一台的新能源汽车它的成本里面有70%的产值是来源于我们的光州市政府当地的供应商。 광주시는 이때부터 지금까지 자동차 도시 광주의 첫 파트너라며 조일홍을 도와왔습니다. 일단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정부 인증 업무를 지원했습니다. 또 조일홍이 화물차를 만들면 CJ 대한통운이 살 수 있도록 연결하는 협약에도 참여했습니다. 협약 전엔 그린카 진흥원을 통해 6천만 원짜리 조일홍 차를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척은 느렸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부터 자동차를 만들겠다던 조일홍은 인증 업무로만 2년을 보냈습니다. 올 초에는 드디어 환경부 인증과 국토부 등록을 마쳤지만 이 인증들은 중국에서 완성차를 수입해 파는 단계까지만 가능한 수준이고 심지어 아직 판매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인센티브는 완성차 공장을 위한 부지를 이 회사가 매입을 하고 설비를 갖추어서 공장을 운영할 때만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투자 인센티브가 지원되지는 않았고요. 조일홍 코리아는 여전히 투자 의향이 있고 현재는 전기차 수요 조사를 하며 사업 계획을 다듬는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애초에 광주시가 조일홍과 손을 잡은 건 광주에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공장을 광주에 짓지 않으면 조일홍과 협조할 이유도 없었던 건데요.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향후에도 광주에 공장이 지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이어서 이계상 기자입니다. 조일홍이 중국에서 만드는 친환경 전기 미니버스 E6 차량 한 대 가격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이 차를 사면 환경부가 소비자에게 국비 보조금 6천만 원을, 광주에서 살 경우에는 광주시가 최고 3천만 원 가까이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조일홍이 광주에서 이 차를 팔면 소비자는 6천만 원에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광주의 협조와 지원을 받으며 정부 인증까지 받아낸 조일홍의 움직임은 다시 다른 지자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처럼 조례에 따른 친환경차 추가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일홍은 전라남도와 영광, 서울과 인천, 경기 등 다양한 지자체와 보조금 협의가 진행 중이며 파격적인 지원을 제안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적어도 현 단계에서 조일홍의 관심은 중국에서 만든 차를 들여와서 최대한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파는 것에 쏠려 있습니다. 차를 팔아보고 시장성에 따라서 국내 공장 설립 계획을 세우는 게 조일홍의 입장입니다. 조일홍 코리아가 지금 판매하려고 하는 차량은 조일홍 코리아가 직접 생산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조일홍 자동차로부터 이것을 수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판매하는 거는 괜찮지만 본인들이 국내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는 제한이 있죠. 이런 조일홍의 태도에 광주시는 지난해 구체적인 공장 설립 계획을 요구하며 무상 제공 사무실 사용 여부도 투자 계획에 따라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2년째 투자에 진척이 없는 가운데 광주시의 의구심은 커져가고 조일홍 광주 공장의 실체는 희미해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계속된 더위에 많이 지치시죠. 여전히 폭염특보는 해제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오늘도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흐를 정도로 덥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 못지않게 덥겠습니다. 이보다 더 더워질 수 있나 싶으시겠지만 주말에는 낮 기온이 더 올라서 일요일 광주의 한낮 기온이 37도를 보이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겠고요. 오존 농도도 나쁘겠습니다. 햇볕에 노출된 피부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노출된 피부는 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 냉방 많이 하시죠? 에어컨 사용이 잦을수록 필터 청소도 꼼꼼히 해주셔야겠는데요. 요즘과 같이 덥고 습한 날씨에는 곰팡이균이나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곰팡이균은 어린아이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 기관지 질환이나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 2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36도까지 오르겠고 그 외 한평과 나주, 화순도 모두 36도까지 오르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무안이 34도, 영암과 장흥도 35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곡성과 구례, 광양도 오늘 36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장유구 광주시 교육감이 시민들에게 공개 사죄했습니다. 기자회견하면서 서너 차례 머리를 숙였는데요. 재발 방지 대책도 약속했는데 2년 전에도 비슷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장유구 광주시 교육감이 시민들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광주 학생 및 학부모,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 드립니다.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 재발 방지 대책도 약속했습니다. 인쇄실 안팎의 보안시설을 강화하고 시험 기간엔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주요 대학 입학처를 직접 방문해서 대학 입시에서 광주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기록부 조작 사건이 있었던 2년 전에도 장 교육감은 같은 자리에서 공개 사과했고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과 형태를 달리했을 뿐 또다시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되면서 광주 교육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갔습니다. 당장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지만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몇몇 사람들의 과욕이나 일탈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사립학교에서만 비슷한 사건이 되풀이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취임 후 첫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부적합한 기관장은 교체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이 시장은 시민 권익과 지역 발전에 적합하지 못한 공공기관장을 바꿀 권한을 시민에게 위임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인사를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또 공공기관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주겠다고 강조하며 부조리나 부패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5.18을 폭동으로 규정한 내용의 회고록을 낸 전두환 씨의 손해배상 소송의 마지막 공판이 열렸습니다. 광주지법 203호 법정에서 열린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전두환 측 대리인은 회고록에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한 것뿐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5.18 단체 측 대리인은 전 씨 측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사실 왜곡이 너무 많다며 반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한편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은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오는 8월 27일 광주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흑산도 공항 건설의 운명을 결정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오늘 열립니다. 흑산공항은 국가사업으로 결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정부 부처의 이견 때문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고 주민들과 환경단체들 사이에 찬반 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 모두 1,833억 원이 소요되는 흑산공항 사업. 국토부와 환경부, 기재부 등 크게 3개 정부 부처가 관련돼 있습니다. 흑산공항의 포문을 연 건 국토부. 2011년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고시하며 흑산도 소형공항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환경부도 화답했습니다. 같은 해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1200m 이하의 활주로를 국립공원 안에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타당성을 따진 기재부가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면서 흑산공항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국립공원 안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첫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열린 건 2016년 11월. 하지만 다른 교통수단과의 비교평가, 부처 간 협의, 조류 충돌 가능성 등의 재검토가 요구되며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흑산공항 사업이 첫 번째 걸림돌에 걸린 건데 사업비는 이듬해인 2017년 예산으로 국비 22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8달 뒤 국토부가 보완 자료를 갖춰 국립공원위원회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2달여 뒤 돌아온 통보는 재보완이었습니다. 흑산공항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절차에 계속 걸려 있는데도 또다시 예산 178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모두 399억 원, 총 사업비의 21%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된 지금까지도 흑산공항 건설 사업은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예산으로만 보면 흑산공항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실제 심의 절차는 통과도 불가도 아닌 보류와 보완이 반복되며 이도저도 아닌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흑산공항 사업을 찬성하는 측도 반대하는 측도 정부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반발했습니다. 흑산공항 건설이 지난 정부가 추진한 적대청산의 대상 사업이라는 황당한 주장과 안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 상정 과정에 국무총리실이 관여되어 있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3명의 대통령이 약속한 사업인데도 부처 간의 이견이 제대로 조율되지 못하면서 결국 지역민과 환경단체의 갈등과 반복만 키우고 있는 꼴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광주에서 집안 치마로 땅이 뚫리는 싱크홀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싱크홀 발생은 지난 2014년 7건, 2015년 16건, 2016년과 2017년 21건에서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37건까지 늘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대부분 하수도 공사나 도로 공사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재성 광주시 의원은 내시경이나 하수관로 촬영 로봇 등을 활용한 집안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시 의원 A씨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접대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남구의 한 식당에서 주민 30여 명에게 7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접대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70만 원 상당 음식값이 지급되지 않고 외상으로 남아있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명확치 않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업영화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주제나 표현 방식을 쓰는 영화를 실험영화라고 합니다. 실험영화와 미디어 아트를 연구하고 제작하며 볼 수도 있는 공간이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 들어서는데요. ACC 시네마테크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김지아 팀장에게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ACC 시네마테크가 드디어 문을 엽니다. 오늘 여는데 이게 어디 있는 거고 또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 문화정보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많은 예술 자료들을 볼 수 있는 또 라이브러리 파크라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 파크 공간 안에 극장 3이라는 곳에서 이제 ACC 시네마테크의 작품들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ACC 시네마테크가 이제 기존에 해왔던 연구 수집에서 상영, 제작 지원, 이제 유통까지 이제 확장을 하면서 이제 그런 본연의 기능들을 하고 있는 이제 국내 처음에 이제 시네마테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CC 시네마테크가 문을 열게 된 취지가 무엇입니까?
아시아의 실험 영화들을 모으는 아카이브와 그다음에 아시아의 비디오 아트를 모으는 아카이브에서 시작을 했어요. 저희도 어쨌든 이제 수집하고 연구한 것들을 활용을 하고 또 서비스해야 되는 또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상영까지 할 수 있는 뭔가 종합적인 운영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ACC 시네마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실험 영화나 또 미디어 아트 같은 경우는 좀 난해하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ACC 시네마테크가 개관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광주 비엔날레가 있고 뭐 영화제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이제 뭐 가끔씩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목말라하는 이제 수요층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뭐 광주극장이라던가 이제 광주 독립영화관이라던가 그런 데서 이제 보여주지 않는 이제 또 다른 이제 ACC 시네마테크의 장르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는 광주극장도 있고 또 독립영화관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 영화계와의 협업 계획도 혹시 있으십니까? 예전에 이제 작품들부터 해서 최근 작품들까지 있는데 특히 16mm나 이제 35mm 필름 작품들은 굉장히 아카이브에서 중요한 가치를 띠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충분히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뭐 장비라던가 인프라가 없는데 광주극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도 35mm로 상영을 가끔씩 하고 있고 또 그것들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또 그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집 자료들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광주극장에서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개막식에서 공개될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죠. 3D 안경을 끼고 이제 그 두 개의 이제 스크린을 이용을 해서 또 작가가 직접 사운드까지 이제 조정을 하면서 보여주는 굉장히 복합적인 미래 영상 같은 실험 영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이제 저희 개막작인데 하피즈 란차잘레라는 인도네시아 감독님이시고 깜빡이는 불빛 뒤에서라는 이제 작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이제 실험 영화의 중요성을 이제 다루는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해야 되는 ACC 시네마테크가 해야 되는 의무나 그다음에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또 작품을 통해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문화광장의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했습니다. 워터 슬라이드와 미니 풀장으로 구성된 문화전당 물놀이장은 다음 달 17일까지 운영되는데 어린이와 청소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은 문화와 물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장을 개장했고 수영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청명한 자연 속에서 더위를 쫓으시려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맑은 공기와 수려한 풍경을 자랑하는 보성 제암산 자연휴양림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정수정 여행작가와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제암산이 어떤 산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제암산은 힐링숲으로 자연 휴양림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해발 800여 m 정상에 임금제자 모양의 기암괴석이 우뚝 솟아 있어 나라가 어렵고 또 가뭄이 들 때는 국태민안을 빌었던 신령스러운 산이기도 하고요. 네. 날씨가 좋은 날엔 무등산과 그리고 청정해역인 등량만이 이렇게 시원하게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요. 제암산 아래 휴양관은 제암의 정기를 이어받은 세상의 명당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때문에 오작교가 있는데요. 이곳에 봄에 벚꽃이 필 때면 주변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서 네. 웨딩포토와 또 화보 촬영지로도 아주 인기를 끌고 있죠. 네, 산하면 계곡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제암산 계곡이
제암산 계곡은 섬진강의 발원지로 물이 차갑고 아주 시원해서 여름 피서지로 이용하기 아주 제격이고요. 그리고 사방댐을 막아 만든 이게 물놀이 시설은 여름 내내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는 최적의 장소고요. 그리고 또 숲 곳곳에 차나무와 철쭉, 야생화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곳 제암산 휴양림은 또 주차비를 제외하고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편의시설을 보완해서 주차 공간과 야영장을 이렇게 넓혔습니다. 네, 시설이 더 최근에 좋아졌군요. 네네. 네. 자, 물놀이 말고도 제암산 휴양림에서 즐길 수 있는 활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암산 휴양림에서는 휴양과 교육, 그리고 체험, 모험, 이렇게 치유 등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산림복합 휴양 공간입니다. 이곳에 신나는 체험과 모험으로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요새 지자체마다 아주 뜨고 있는 곳이죠. 네. 에코 짚라인도 있고요. 여기에 또 에코 어드벤처가 아주 인기죠. 그렇군요. 뭐 산림욕을 하면서 산속을 걷는 것도 자연휴양림의 매력 중 하나잖아요. 네. 그럼 뭐 등산로나 산책길 어떻게 돼 있죠? 네, 5.8km의 길게 뻗은 이 숲길이 있습니다. 이 숲길은 제암산 휴양림의 더듬길인데요. 유모차나 휠체어 등 보행 약자 누구나 이렇게 산을 쉽게 오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네. 이 계단이 없어서 산책하듯 걷기 아주 편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또 푸르른 녹음과 이렇게 함께 즐길 수가 있고요. 이곳에는 소나무숲 체험장과 또 물소리 체험장, 그리고 또 야생화, 허브 식물 체험 단지까지 갖춘 유아숲 체험원이 최근에 개장을 해서 아주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휴양림을 찾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숲해설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네. 숲해설 프로그램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미리 예약하면 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숲 체험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좋은 공간 당일에 다녀오기 좀 아쉬운 분들 네, 숙박시설 맞습니다. 어떻게 마련이 돼 있을까요? 네, 자연숲과 인공숲의 조화를 이룬 제암산 휴양림인데요. 이곳에서의 1박은 아주 필수겠죠. 네, 숲속에 텐트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통나무집 6동과 함께 또 현대식 콘도 11개가 객실을 이렇게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또 넓은 휴양 공간에 회의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곳엔 또 단체 모임이나 세미나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뜨거운 여름 이렇게 제암산 휴양림에서 이렇게 힐링하는 시간으로 1박 2일 계획해서 다녀본다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가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학생 승객이 많은 노선을 운행 횟수를 줄여 운행합니다. 광주시는 여름방학인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일 기준 66개 노선에서 운행량을 12% 줄여 운행합니다. 간선 노선은 1분에서 9분, 지선 노선은 5분에서 15분가량 평소보다 긴 간격으로 운행되며 노선별 시간표는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금호고속이 휴양지라고 가는 임시버스를 운행합니다. 금호고속은 이번 주말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한시적으로 광주와 명사심리 해수욕장, 영암 기찬랜드, 김해공항 등 3개 노선을 잇는 임시버스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명사심리 해수욕장 노선은 하루에 3차례씩, 영암 기찬랜드 노선은 하루 7차례, 김해공항은 하루 2차례씩 운행됩니다. 광주와 전남 중소기업 15곳이 일관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체계화된 운영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은 주식회사 드림트리와 해농식품 등 15개 중소기업을 일관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체계화된 정부 지원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일관 지원 사업은 개별 사업 중심의 지원 방식을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원 대상이 된 기업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정책 자금과 기술 개발, 수출 지원 등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계속된 더위에 많이 지치시죠? 여전히 폭염특보는 해제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오늘도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흐를 정도로 덥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 못지않게 덥겠습니다. 이보다 더 더워질 수 있나 싶으시겠지만 주말에는 낮 기온이 더 올라서 일요일 광주의 한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강하게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 강한 자외선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햇볕에 노출된 피부는 잘 보호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요즘 냉방 많이 하시죠? 에어컨 사용이 잦을수록 이 필터 청소도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요즘과 같이 덥고 습한 날씨에는 세균이나 곰팡이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는요. 기관지 질환이나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 25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가 36도까지 오르겠고요. 한평과 나주, 화순도 36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무안이 34도까지 오르겠고 영암과 장흥도 35도까지 오르면서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오늘 곡성과 구례, 광양도 모두 36도까지 오르면서 그야말로 한증막 같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열대야도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